오늘은 건축 재료 및 시공 1에 대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재료 및 시공은 우리가 건축물 공사 중에서 골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공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건축 중에서 이제 골조에 해당되는 그 시공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뭘 하게 되겠습니까? 일단 봉 공사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그런 가설 공사들을 하게 되겠죠. 먼저 첫 번째로 그런 가설 공사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건물이 우리가 이제 땅 위에 이제 장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땅 모양을 우리가 건물이 앉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게 되겠죠. 그렇게 만드는 토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짓는 건물이 지하 2층이 필요한 건물이다.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하 2층까지 이제 땅을 파줘야지 건물을 정확한 위치에 장착하게 되겠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제 땅을 어, 이제 판다든지 이렇게 건물을 안추기 위해서 진행하는 과정을 이제 토공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공사가 이제 완료되고 나면 건물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기초공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초공사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기초가 완료된 다음에는 뭐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아니면 철골이라든지 뭐 조직을 이용해서 뭡니까 골조를 올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골조가 완성되고 나면 내외장을 진행하고 뭐 설비를 이제 시공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건물이 완성되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게 되겠죠. 이런 과정들 중에서 이번 학기에서는 골조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골조에 관계되는 공사를 들어가기 전에 오늘 첫째 시간이기 때문에 건설공사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겠습니다. 뭐 어떤 것들이 우리가 건설공사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개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우리가 건설 관리를 한다 또는 뭐 공사 관리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겠죠. 건설 관리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이 시공되고 준공되는 이런 과정뿐만이 아니고 처음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타당한지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기획을 하고 타당성 검토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시공하고 그 다음에 준공하고 뭐 유지보수 해체까지 이런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건설 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흔히 알게 되는 공사 관리는 어떤 부분을 말하느냐? 공사와 관계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어떤 건축물을 짓는데 설계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공을 한다든지, 준공까지의 과정을 거쳐서 그런 공사에 관계되는 관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공사 관리라고 우리가 한정을 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관리는 어떤 영역인지, 공사 관리는 어떤 영역인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죠. 그러면 우리가 건축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장에서 조직을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현장에서 이제 조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현장 소장이 현장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죠. 그리고 모든 공사라 진행을 맡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장 소장이 이제 현장 조직들을 보통 임명을 하죠. 그래서 공사 과정을 둔다든지 뭐 공모 과정을 둔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소장이 이제 현장 조직을 구성하고 나면 공사 계획을 수립을 하죠. 뭐 어떻게 하겠다. 근데 가장 공사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 계획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공사를 언제까지 끝낼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1년짜리 공사다. 이러면은 1년 안에 딱 끝내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공정 계획을 잘못 잡아가지고 공사가 자꾸 늘어난다든지 1년 계획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뭐 1년 3개월이 걸렸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이 계획에 맞지 않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죠.
뭐 손해배상 문제라든지 공사 지연 문제라든지 지연금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공사 계획 중에서 공정 계획을 세워서 우리는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정확하게 우리가 세운 공정 기간 안에 우리가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많이 있겠죠.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어떤 부분입니까? 안전사고에 조심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공사를 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사고가 만약에 난다면은 당연히 뭐 공사 중지가 되고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의해서 공사 기간 안에 준공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지겠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가설 계획을 많이 잡게 되겠죠. 가설 공사를 우리가 잘 해주면 안전관리를 하는데 좀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죠? 그래서 가설 계획을 잡게 되는데, 우리가 가설 계획을 잡으면은 우리가 가설이라 하는 거는 본공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죠? 본공사를 잘 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설치하는 설치물을 가설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이 가설에는 어떻게 나누느냐? 크게 공통 가설과 직접 가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통 가설은 우리가 건축물을 시공하는데 직접적으로는 사용되지는 않지만 반드시 현장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들을 가지고 공통 가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옹벽 공사를 하는데, 옹벽 공사를 하는데 뭐 사무실이 필요하고 창고가 필요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그죠? 옹벽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거푸집 공사도 있을 거고 뭐 비계 공사라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뭐 옹벽 공사를 딱 하는데 필요한 뭐 비계 공사라든지 거푸집 공사, 이 가설 공사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직접 가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거 말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건축물 시공에 직접 관련되지 않지만도 공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 사무소라든지 뭐 창고라든지 울타리라든지 뭐 이런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통 가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가설 계획들을 세워서 공통 가설과 직접 가설을 이제 우리가 설치를 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토공사 계획, 이제 토공사 계획을 잡죠. 파일 공사라든지 우리가 건물을 지면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은 건물에 자중이 있죠.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밑으로 그 건물을 다 준공하고 났을 때 밑으로 꺼지면 안 되겠죠. 땅으로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우리가 안반, 보통 안반에다가 이렇게 얹어 놓죠. 파일을 박아 가지고 안반에다가 건물의 하중을 전달시킵니다. 그러면 안반이 뭐 밑으로 잘 꺼지지는 않아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을 안반에 연결시키는, 하중을 연결시키는 이 파일 공사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흙막이 공사. 우리가 지하 뭐 2층까지 판다 이렇게 되면은 흙막이를 잘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물이 안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공사할 때 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흙막이 공사입니다. 이렇게 토공사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토공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골조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골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기초공사가 들어가겠죠. 기초공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철골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건물이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골조가 형성되겠죠. 근데 이런 골조가 올려가려고 하면은 뭐 계획을 잘 잡아야 되겠죠. 뭐 어떤 계획을 잡는가 봅시다. 콘크리트 공사를 하려고 하면은 콘크리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야 되겠죠. 그죠?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는 그 부집을 어떻게 사용해 가지고 전용계, 그러니까 뭐 한 층당 필요한 그 부집을 전부 다 마련한다. 또는 한 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 층에 구획을 해 가지고 일부에 뭐 4분의 1에 해당되는 그 부집만 우리가 어 계획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끝내고 다시 뭐 구획을 나누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겠다. 뭐 아니면은 1층을 타설하고 그 다음에
폼 해체하기 전에 그 다음에 이천공사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집이 뭐 이해청분이 필요하다. 뭐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야지 공기가 빠르다. 아니면은 공기가 뭐 우리는 충분하기 때문에 한층 콘크리트를 어, 탓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집을 타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양생시킨 이후에 그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도 된다. 1층에서 사용했던 그 부집을 뭐 이런 계획들이 있겠죠. 현장마다 다른 이런 계획들을 세워주는 계획입니다.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들을 이제 처음에 세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계획에 맞게 일정에 맞게 그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골조 공사 계획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골조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마감 공사를 계획할 것이고 마감 공사 내용을 한번 보면은 뭐 모컵 테스트라든지 뭐 현장 시험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마감 공사 모컵 테스트는 보통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내외장재를 하고 나면은 현장에 실험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지역에서 불었던 가장 큰 바람, 몇십 년 동안에 가장 큰 바람을 어, 인위적으로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가 설치했는 창호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파손은 되지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거죠. 모급 테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감 공사는 계획을 하면 이런 모급 테스트도 이제 하게 되겠죠. 물론 어, 지금 하는 내용들은 나중에 우리가 단원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개론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보고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비공사, 골조가 끝나면 설비공사를 하게 되겠죠. 뭐 전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수도 설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계들, 뭐 이런 엘리베이터, 뭐 이런 각종 설비들이 있죠. 건물에서는. 이런 것들은 골조공사와 연계해가지고 처음부터 언제 배치하고 언제 공사가 들어가고 이런 계획들이 딱 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공기가 막 계획하지 않게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줄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행 예산을 작성하고 실행 예산을 작성하고 나면은 본사의 승인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예산 승인이 나면은 장비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이런 조달 계획을 이제 세웁니다. 언제 어떤 장비가 들어와 가지고 뭐 어떻게 진행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품질 관리,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안전 관리, 그죠? 안전 관리, 그 다음에 어떤 환경 관리 이런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 관리를 하다 보면은 품질도 우수하면서 공기에 맞추어서 생산하면서 그러면서도 안전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일정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게 하면서 그런 품질이 유지되지만도 정확한 정해진 공기 안에 안전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공사관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품질 관리나 안전 관리나 공기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무엇으로 향하고 있냐면은 전부 원가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서 다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거겠죠. 물론 안전 관리라든지 뭐 공기 관리라든지 품질 관리라든지 개 항목으로 보면은 관리하는 방법들이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전은 뭐 때문에 하느냐? 우리가 일하는 근로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쳐서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다치지 않게 하는 거를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겠죠. 공사 기간은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나? 정해진 기간 안에 우리가 공사를 완료해야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으면은 입주민들이 정확하게 입주 계획을 세워서 이제 이사를 할 수 있고 뭐 공장 같으면은 정확하게 이제 뭐 이전이나 정설이나 이런 행동들을 할 수가 있고 뭐 품질 관리 여러 가지 이제 개개인적인 목적이 다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이런 목적들을 전부 이제 종합해 보면은 결국 뭐하고 관계되느냐? 이 원가하고 관계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연장이 된다면은 이루어지지 않고 뭐 연장된다든지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결국 원가가 상승하는 그런 부작용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모든 공사 관리의 목적들이 다 이제 향하는 곳은 원가의 관리에 우리가 해당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공사를 진행하는데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그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건설공사의 공정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가설공사라고 이제 우리가 진행하게 되겠죠. 가설공사에는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공통가설과 직접가설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공통가설은 본공사하고 어떤 공사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현장 사무실이라든지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공통가설이라고 하고, 직접가설은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딱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옹벽 공사를 한다 이렇게 되면 거푸집을 하기 위해서 비계를 설치를 하겠죠. 이런 비계 공사, 거푸집 설치를 위한 뭐 비계 공사 이런 것들을 직접 가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가설 공사들이 끝나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토공사를 진행하게 되겠죠. 토공사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건축 현장에서 이야기하죠. 토공사 끝나면은 거의 건물 공사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진짜로 끝나서 끝났다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토공사가 위험하고 그다음에 안전성을 요구하고 공사가 변수가 많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하 예를 들어서 뭐 3층짜리 건물을 우리가 공사를 한다. 그런데 서울의 뭐 압구정동처럼 막 옆에 엄청나게 큰 건물들이 많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우리가 토공사를 하는데 모든 리스크 요인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건물 공사하면서도 문제도 있고 항상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지만 토공사에서 훨씬 더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신경을 더 많이 쓰고 공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 뭐 건물 우리가 지하 3층이 필요해서 땅을 파고 있는데 잘못해가지고 흙막이를 잘못해가지고 옆에 건물이 약간 뭐 무너졌다 이래 되면 이제 큰일 나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되지 않게 위험의 변수들이 많이 생기는 게 이 토공사죠. 그래서 항상 조심하면서 신경 쓰면서 이제 그렇게 공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토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기초공사가 들어가게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지하 3층이 필요한데 지하 3층까지 높이 깊이를 다 팠다. 예를 들어서 13m를 안전하게 이제 공사를 다 끝내가지고 바닥에 기초 공사를 이제 지하 3층에다가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면 기초가 딱 잡히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위험성이 좀 많이 적게 줄어들겠죠. 자, 기초 공사를 하고 나면 그 위에 맞춰서 이제 철골이라든지 뭐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골조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위에 이제 토공사가 끝나고 건축 공사에서는 크게 생각지도 않은 변수가 막 발생하고 이런 경우는 좀 적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대로 꾸준하게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조 공사를 잘 마무리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마감 공사를 하죠. 골조가 올라가고 나면은 뭐 내장이라든지 외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전기, 창호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골조 공사하고 마감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설비 공사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 토목, 이제 토목 중에서 부대 토목이라고 이야기하죠. 1층에 뭐 하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주차장 진입로 아스팔트를 깔고 뭐 이런 걸 갖다가 부대 토목이라고 이야기하죠. 토목하고 조경 공사를 끝내면 우리가 뭘 합니까? 마무리 공사를 하게 된다. 그러고 이제 준공을 내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건설 공사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중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공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도 가장 변수가 많고 위험성이 많은 공사는 요 이제 토공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회사에 취직하고 뭐 현장에 나가서 공사를 하게 될 때에도 마찬가지로 토공사를 할 때는 항상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이제 잘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공사를 하다 보면 자꾸 변수가 생기죠. 그죠? 변수가 많이 생기는 게 토공사입니다. 예상치도 않았던 뭐 지하수가 막 나온다든지
우리가 뭐 지정 검사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뭐 하중이 있는 하중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는데 실제로 파보니까 아니다. 뭐 옛날에 지나가던 뭐 내천에 물길이 있었다. 뭐 이렇게 막 생각지도 않은 변수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항상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잘 세워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건축물 개요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요는 이 정도까지 하고 실제로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건설공사의 개요를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공사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 어떤 거라고 할까요? 가설공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가설공사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가설공사는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본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하기 위해서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공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가설공사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가설공사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었죠. 공통가설이 있고 직접가설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공통가설은 뭐 어떤 공사를 하기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공사가 가설공사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공통가설에서는 일단 우리가 건물을 공사를 하려고 하면 뭘 맨 먼저 합니까? 가설 울타리를 먼저 치죠. 왜냐하면은 지나가는 시민들이 뭐 다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설 울타리를 치고 합니다. 그죠? 보통 이자의 펜스로 많이 치죠. 시에 따라서 뭐 규정에 따라서 뭐 3m짜리 이자의 펜스를 친다든지 또는 위에 뭐 분진망까지 포함되어 있는 4m짜리 가설 울타리를 친다든지 이런 거는 공사할 때 조례나 뭐 어떤 규정 시행령에 의해서 이제 몇 메다짜리를 하라 이렇게 정해 주죠. 그래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가설 울타리 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공통 가설이죠. 그다음에 안전 시설이라든지 전체적인 안전을 위한 방제 시설 이런 것들을 공통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 우리가 뭐 건물을 짓다 보면은 어떤 전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죠. 배수, 조명 뭐 이런 거 다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가설도로 뭐 일단 나중에 공사가 준공되고 나서는 뭐 이런 가설도로 이런 것들을 필요는 없더라도 처음에 공사할 때는 뭐 장비들이 들어가야 되죠, 그죠? 장비 들어가고 뭐 자재를 실어 놔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일단 가설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죠? 필요할 때 그때 어, 임시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설 도로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양중 설비, 양중 같은 뭐 어떤 것들을 말합니까? 크레인 같은 거 있죠. 뭐 들어서 뭘 옮겨야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재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사람이 들고 위로 뭐 아파트 20층 공사까지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뭘 들어줘야 되겠죠. 양중 설비.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뭐 양중 설비를 할 때 그 이 필요한 만큼 필요하다고 다 뭐 크레인을 10대 20대 막 이렇게 배치할 수는 없죠. 비용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본 건축물에 나중에 긁어치면 안 되죠. 이게 건축물 공사하는데 약간 비켜나 있는 위치에서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본공사한테 지장이 없죠. 본공사 할 때. 이런 양중 설비들을 할 때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공수통 가설 계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통 가설이고 그다음에 직접 가설이라고 하면은 뭡니까? 어떤 공사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거를 말하는 거겠죠. 흙막이 설비, 뭐 흙막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뭐 비계 공사라든지 뭐 어떤 뭐 굴착하는 굴착 공사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다 가설 공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흙막이를 위해서 필요한 본공사는 아니고 그런 본공사를 위해서 필요한 가설 공사 이런 것들을 직접 가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콘크리트 타설 설비 이런 것도 뭡니까? 콘크리트 타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그죠? 콘크리트 타설하는데 필요한 게 아니고 콘크리트 타설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이거를 거를 갖다가 콘크리트 뭐를 위한 타설 설비, 즉 직접 가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비계라든지 거푸집이라든지 규준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설공사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가설공사는 설계 도면에 없습니다. 그죠? 없기 때문에 시공자가 계획하고 시공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어떤 거를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느냐? 시공성이 좋아야 됩니다. 가설은 나중에 다 해체를 하는 거겠죠. 우선에 쓰고 필요할 때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해체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가가 사용하고 해체하고 이렇게 하는 형태죠. 그러니까 조립 해체가 좀 쉬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복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공성이 상당히 좀 우수해야 되겠죠. 이제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가설공사를 한번 하는데 조립하기도 엄청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조립 한번 하는데 뭐 본공사만큼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해체하는데 또 엄청 시간 오래 걸리는 그런 가설공사를 계획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럼 한번 쓰고 나면 이건 다시 못 써요. 뭐 파손이 많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게 가설 계획을 옳게 잡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잡으면은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가설 공사할 때는 어떤 특징을 해야 되나? 시공성이 좋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안전해야 되고, 이런 특징 등을 가지고 이제 가설 공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가설 공사를 할 때는 뭐 내부성이 좋아야 되고 밑에 있죠. 내부 한번 봅시다. 내부성이 있어야 되고 일단 좀 가벼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운반하기 편하고 조립 해체가 쉽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프리페이버화 되어 있어야 되고 프리페이버화는 뭐 어떤 걸 말합니까? 공장에서 다 만들어 와가지고 현장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조립만 하면 되는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뭡니까? 조립 해체가 쉬운 거죠. 공장에서 거의 다 만들고 현장에서는 살짝 조립만 하고 그 다음에 해체하기도 아주 쉽고 이제 이런 형태의 설비라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자동화되어 있어야 되고 기계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립 해체가 쉬운 거죠. 그 다음에 보수 정비도 아주 쉽도록 간단하게 보수 정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가설 설비의 특징들을 가지고 운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가설공사 기본 계획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설공사 우리 계획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설공사가 본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그만큼 본공사만큼 크지는 않았지만도 그래서 이 가설공사를 잘해줘야지 본공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가설공사의 기본 계획을 아주 잘 잡아줘야 되겠죠. 가설공사 기본 항목을 먼저 설정합니다. 어떻게 뭐 어떤 필요한 항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항목별로 공사 계획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경제성과 안전성 검토까지 끝나게 되겠죠. 그죠? 경제성도 가지고 그 다음에 안정성도 가지고 그 다음에 조립 해체도 쉽고 반복도 가지는 시공성도 가지고 이런 특징들을 가지는 가설공사를 계획을 하는 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현장 소장하고 뭐 현장 직원들이 이제 가설공사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잡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승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집행을 하게 되겠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공사 계획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은 가설 공사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조립 해체가 용이하고 그 다음에 반복 사용이 가능하고 가공성이 우수하고 그래서 경제성이 결국은 경제성이 있고 시공성이 있고 안정성이 있고 이런 가설들을 해야 되겠죠. 이런 가설들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는데 어떻게 잡느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